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은 19차 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요,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는 자기장이 생긴다 그랬어요. 근데 자기장이 맨눈으로는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그림처럼 이렇게 나침판을 갖다 놓고 나침판의 자침이 움직이는 방향을 통해서 자기장의 방향을 확인했습니다. 그림에서 막대 자석 주위에서 보이는 자기장 모양과 에나멜선을 여러 번 감아서 만든 코일 주위에 생기는 자기장의 모양이 비슷했습니다. N극에서 나가서 S극 쪽으로 들어가는 형태로 자침의 방향을 따라가서 그릴 수가 있었죠. 전류의 방향이 바뀌게 되면요, 자기장의 방향도 바뀌게 됩니다. 오늘은요, 자기장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어떠한 힘을 받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면요, 전원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 극에서 전류가 여기 있는 도선을 따라서 흘러 들어가고 이렇게 회로가 구성이 되는 거죠. 그럼 이 도선엔 전류가 흐르겠죠. 그런데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는 선생님이 자기장이 생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미 이 도선 자체가 말굽 모양으로 생긴 자석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스위치를 켜지 않았다고 칩시다. 그런데 말굽 자석은 있어요. 그러면 이 말굽 자석에 의해서 이 자석 주변엔 당연히 누가 존재했을까요? 그렇죠. 자기장이 존재합니다. 자기장의 방향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이 녹색 화살표 방향으로 자기장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스위치를 탁 켜서 전원을 켜는 순간 전류가 이쪽 앞쪽에서 뒤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밑에 볼까요? 원래 있었던 말굽 자석에 의해서 생겼던 자기장이 있었는데 전선에 전류가 흐르면서 자기장이 또 생기는 거예요. 이 두 자기장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그 상호작용에 의해서 여기 있는 알루미늄 도선이 탁 튕겨 올라가는 힘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자기장과 자기장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발생하는 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힘의 방향을 찾는 것이 좀 관건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오른손을 이용해서 힘의 방향 찾기를 선생님과 한번 해볼 거예요. 지금 오른손 그림이 있는데요. 엄지손가락을 제외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새끼손가락까지 얘를 딱 겹쳐줍니다. 일자로 붙여주세요. 그리고 손바닥 쪽에서 손가락으로 나가는 방향, 즉 N에서 S, 자기장의 방향과 일치시켜 주는 거예요. 이 손을 그대로 위에 있는 말굽 자석 근처로 가져가 볼게요. 말굽 자석의 오른쪽이 N극이고 왼쪽이 S극입니다. 그런데 이 네 손가락은요, 자기장의 방향과 일치시켜 줘야 돼요. 자기장의 방향은 N극에서 S극, 즉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고 있어요. 따라서 이 네 손가락도 오른쪽에서 왼쪽, N에서 S 방향으로 맞춰주는 겁니다. 지금 자기장의 방향은 일치가 된 거예요. 그 다음 전류의 방향을 볼게요. 그런 다음에 전류의 방향은 엄지손가락 방향이거든요. 엄지손가락 방향을 보시면 플러스 극 쪽에서 마이너스 극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맞춰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 손을 다시 왼쪽 그림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면 이쪽이 플러스 극이에요. 즉 여기가 앞이에요. 그런데 뒤로 쑥 들어가고 있어요. 앞에서 뒤쪽으로 전류가 흐릅니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그래서 엄지손가락도 앞쪽에서 뒤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일치시켜 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 실험을 할 때요, 네 손가락은 붙여주는데 이 네 손가락과 엄지손가락은 최대한 간격을 벌려주시면 거의 90도 수직으로 벌어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그랬을 때 손바닥이 가리키는 방향이 이 두 자기장에 의해서 생기는 힘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오른손의 네 손가락은 자기장의 방향으로 일치시켜 주고요. 엄지손가락은 전류의 방향으로 일치시켜 준다면 손바닥이 향하는 방향으로 힘을 받게 돼서 이 실험 장치에 의해서 스위치 전원을 딱 켜준다면 여기 있는 도선은 위로 힘을 받기 때문에 위로 통 하고 튕겨 올라가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실험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건전지가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전선 따라가서 스위치 온 눌러주시면 전류가 흐르는데 알루미늄 포일이 이렇게 양쪽 집게에 잡혀 있어요. 즉 알루미늄 포일이 전선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전기 회로는 구성이 되고요. 그러면 전류가 흘렀을 때 알루미늄 포일엔 전류가 지금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극, 즉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전류가 흘러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전류가 흘러가면서 이 포일 주위에 자기장이 생겨요. 그런데 이미 이 알루미늄 포일은 말굽 자석 사이에 들어가 있는 거죠. 말굽 자석 때문에 여기에서도 자기장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데 전류가 흐르는 알루미늄 포일 주변에도 자기장이 생기는 겁니다. 두 자기장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알루미늄 포일이 힘을 받으면서 위 또는 아래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그림처럼 실험을 세팅을 하세요. 그런 다음에 스위치를 닫고 알루미늄 포일을 잘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얘가 위든 아래든 움직이겠죠.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전류의 방향을 바꿔서 실험을 할 거예요. 그럼 되게 쉬워요. 여기에 있는 집게 두 개를 빼서 집게에서 크로스하면 돼요. 이 빨간 집게가 여기 오른쪽을 찝고 까만 집게가 왼쪽을 찝어주면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 전류가 반대로 흐르게 되겠죠. 그렇게 실험을 한 상태에서 전류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둔 상태에서 이번에는 말굽 자석의 극을 반대로 바꿀 거예요. 지금 앞쪽이 S극이고 저쪽 뒤쪽이 N극인데 얘를 뒤집어서 앞이 N이 오고 뒤가 S가 되게끔 세팅을 한 다음에 스위치를 눌러서 알루미늄 포일이 어떻게 움직이나 보는 거죠. 즉, 몇 번 관찰해야 될까요? 그렇죠. 제일 처음에 세팅해 놓은 상태에서 한 번, 전류 바꿔서 두 번, 그다음에 자석 바꿔서 세 번, 총 3번 실험을 해서 그 결과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생님이 방향 찾기에서 예를 넣어줬어요. 우리가 이게 온라인 수업이 아니라면 입체적으로 손가락을 같이 도면서 선생님하고 방향을 맞춰볼 텐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평면으로 선생님이 설명을 하다 보니까 다소 이해가 안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이 여기다 정육면체를 하나 그렸어요. 보이나요? 색깔을 좀 다르게 했어요. 하나씩 볼게요. 자, 이 연두색 선을 보겠습니다. 이쪽은 왼쪽이에요. 이쪽은 오른쪽. 그렇죠. 이거는 왼쪽, 오른쪽, 앞쪽 평면에서 좌우로 움직이는 것은 왼쪽, 오른쪽이라고 할게요. 그런데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게 있어요. 여기 꼭지점 앞에 있는 거예요. 저기 꼭지점 뒤에 있는 거예요. 앞에서 뒤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웠을지 모르지만 이게 X축이면 이게 Y축이고 이게 Z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3차원. 자, 그래서 X 좌우는 알아요. 왼쪽 오른쪽. 근데 앞쪽 뒤쪽을 많이 헷갈려하는 친구가 있어요.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여기가 앞이면 뒤는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여기가 앞이고 여기가 뒤가 맞아요. 그런데 얘는 왜 이렇게 직선이 아니라 선생님 이렇게 사선인가요? 직선이면요. 여기 한번 그림 보실래요? 이 자석이 지금 N극이고 이게 S극인데 얘를 직선으로 만약에 반듯하게 놓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죠. 자석 S극이 여기 앞에 보이기는 해요. 파란색으로. 그런데 뒤에 N극이 그 뒤에 겹쳐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기가 좋게 얘를 살짝 비틀어 놓은 거예요. 물론 여기가 앞이고 여기가 뒤라는 건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가 직선으로 수직이 아니라 옆으로 사선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앞에서 보면 이쪽이 앞쪽이고 이렇게 저쪽이 뒤쪽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 위는 확인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빨간 집게니까 전류가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네요. 녹색 따라가면 되겠죠. 다만 이 말굽 자석에서 자기장의 방향 N극과 S극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저쪽은 뒤고 이쪽은 앞이니까 뒤에서 앞으로, 뒤쪽에서 앞쪽으로 라고 설명을 하셔야 합니다. 이제 방향은 이렇게 입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방향을 찾기가 쉽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실험대로 손을 직접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전류의 방향은요, 엄지손가락, 자기장의 방향은 네 손가락. 그랬을 때 손바닥이 가리키는 방향이 힘의 방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실험을 구성해서 선생님이 손으로 막 해보니까 막 손목이 꺾여요. 굉장히 웃겨요. 그래서 고무장갑을 끼고 직접 사진을 찍었으니까 한번 선생님하고 확인을 먼저 해볼게요. 일단 전류부터 가겠습니다. 전류는요, 여기 빨간색 지금 찍게 보이면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 자, 방향 왼쪽 오른쪽 앞쪽 뒤쪽 위쪽 아래쪽 기억나시나요? 얘는 왼쪽에서 오른쪽입니다. 즉 전류는 왼쪽 플러스 극에서 오른쪽 마이너스 극으로 엄지손가락을 일치시켜 주시면 됩니다. 됐죠? 두 번째, 자기장의 방향을 일치시켜라. 근데 자기장은 N극에서 S극. 헷갈리시면 안 돼요. 왼쪽 오른쪽 아니에요. 얘는 뒤에 있고 얘는 앞에 있는 거예요. 뒤에서 앞쪽으로, 뒤쪽이 N극, 앞쪽이 S극. 뒤에서 앞으로 나오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러면 저절로 전류와 자기장을 손가락을 맞춰주면 손바닥이 어디를 가리키는지를 확인한다면 힘의 방향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띠로리 빨간 고무장갑 엄지고요. 이게 내 손가락, 이게 손바닥에 지금 미끄러지지 말라고 고무 모양 박힌 거 보이시죠? 자, 이 실험대로 그대로 일치를 한번 해볼게요. 자, 빨간색 플러스 흘러갑니다. 아,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왼쪽에서 오른쪽, 엄지손가락, 왼쪽에서 오른쪽. 일치시켰나요? 얘를 맞춰놓은 상태에서 두 번째 볼게요. 자기장, 내 손가락, N에서 S. 문제는 뒤에서 나오고 있어야 돼요. 즉 얘는 손가락을 앞에서 뒤로 찌르고 있지만 얘를 꺾어서 뒤로 빼야 돼요. 즉 뒤에서 앞으로 손가락이 지금 찌르고 나오고 있어요. 됐나요? 그러고 나면 손바닥은 어디를 가리킬까요? 아래로 향하겠죠. 그러면 이 실험 장치에서 전원을 딱 켰을 때 전류는 왼쪽에서 오른쪽, 자기장은 뒤에서 앞쪽으로 나온다면 이 포일, 정 가운데 있는 포일은 아래쪽으로 확 하고 꺾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나온 대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스위치를 닫으면 알루미늄 포일은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 그림 선생님 딱 제시해줬어요. 전류 방향 일치시키고 자기장이 뒤에서 앞으로 나왔어요. 나오고 있는 거 보이죠? 그랬을 때 힘의 방향은 손바닥이 가리키는 쪽이기 때문에 여기다 뭐라고 쓰면 될까요? 그렇죠. 아래쪽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전류의 방향만 바꾸는 거, 즉 손가락은 계속 찌르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손가락 일치했죠? 앞을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전류의 방향이 지금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전류 방향을 틀어줬어요. 그렇게 되면 저절로 손바닥은 위쪽 방향을 가리키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런데 위 상태에서, 여기서 위 상태라는 건 전류의 방향을 이렇게 그대로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자석의 극을 바꾼대요. 그런데 우리 이렇게 배웠어요. 자기장의 방향이 바뀌면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 자기장이 바뀐다고 했어요. 기억나나요? 즉 자기장이 반대면 반대로, 얘도 한 번 반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얘는 정답은 아래쪽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자, 알루미늄 포일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이냐? 일단 얘가 세게 움직이려면 힘을 세게 받으면 돼요. 어떻게 힘을 세게 받느냐? 자기장에서 도선이 받는 힘이 세지려면요, 전류가 세게 흐르고 혹은 자기장이 세면 돼요. 전류와 자기장이 세면 셀수록 힘을 세게 받고요.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냐? 움직이는 방향 역시 전류의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전류든 자기장이든 하나라도 방향이 바뀌면요, 힘이 받는 방향도 반대로 바뀐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전류와 자기장의 방향에 따른 힘의 크기인데요. 그림을 한번 볼게요.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 그러면 N에서 S, 지금 녹색 화살표 보세요. 녹색 화살표는 자기장의 방향입니다. 자기장의 방향이 위에서 지금 아래로 내려오고 있는데 도선의 전류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로질러 가요. 위에서 아래, 왼쪽에서 오른쪽. 어머, 수직이네요. 거의 90도에. 이럴 때는 자기장, 이 자석에 의한 자기장과 전류가 흘러서 생기는 자기장에 의해서 생기는 힘이 최대가 됩니다. 90도 수직일 때. 그런데 만약에 여기 흐르는 전류의 전선이 살짝 비스듬히 된다라고 한다면 아까에 비해서, 수직일 때에 비해서 힘이 점점 약해집니다. 그러다가 비스듬해지다가 어머, 자기장의 방향이 지금 아래로 이렇게, 지금 요건 자기장의 방향이에요. 녹색 화살표 선생님 쓸게요. 자기장. 그런데 빨간색 전류의 방향이 지금 똑같이 아래로 내려오고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나란한 겁니다. 얘를 우리는 평행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럴 경우 힘이 최소입니다. 근데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평행하지 않고 자기장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데요. 선생님 지우개를 지워볼게요. 힘도 이렇게, 전류의 방향도 위로,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든 위로 내려오든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장의 방향과 이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나란하기만 하면 됩니다. 나란하기만 하면, 즉 평행하기만 한다면 힘은 최소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힘을 최대로 만들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전류의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이 수직이 되도록 회로를 구성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다시 한번 이제 손으로 한 번 더 편집을 해봤어요. 선생님 손가락인데 지금 자기장 녹색이에요. 녹색 화살표 지금 아래로 내려가고 있고요. 전류는 90도. 선생님 팍 꺾으면 90도 된다는데 90도 됐나요? 네, 이렇게 수직일 때는 이 사이에서 나오는 힘이 최대가 되는 거고, 얘는 살짝 비스듬히, 각도가 아까보다 줄었죠. 얘는 각도가 없어야 평행합니다. 물론 엄지가 위로 올라가도 상관이 없겠죠. 선생님이 손가락을 꺾어서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여하튼 수직일 때 힘이 최대, 비스듬하면 약해지고 평행하면 힘이 최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 생각보다 짧아요. 짧지만 손가락을 여러 번 해봐야 돼요. 자석 사이에 있는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자석 때문에 이미 거기에 누구 있다,
자기장이 있다. 그런데 도선에 누가 흐른다? 전류가 흐른다. 그렇다면 자석에 의한 자기장 원래 있었고 전류 때문에 생긴 자기장 얘네가 생겨서 이 두 자기장이 서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힘을 받게 되겠죠. 우리는 이 받는 힘의 방향을 찾아내는 겁니다. 어떻게? 오른손의 법칙으로. 그래서 내 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 엄지가 전류의 방향, 그랬을 때 손바닥이 가리키는 방향이 힘의 방향입니다. 그림 알아두시고요. 전류의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이 수직이 될 때 그때 힘이 최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전동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